마약사범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약사범이 수사를 받는 거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마약상이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투약사범을 위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약을 투약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내가 마약을 하는지 어떻게 알게 될까? 크게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약을 먹고 사고를 친 거예요. 술에 만취하고 사고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도 투약량이 좀 과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난동을 피우거나 알몸으로 거리를 뛰쳐나간다거나 그런 걸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다른 누군가를 수사하다가 내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사하다가 나 누구랑 같이 마약을 했어요를 찾든지, 이렇게 해서 마약했네, 너 여주에 한번 수사해볼까, 휴대폰 포렌식 해볼까, 누구랑 했는지 얘기해, 누구한테 샀는지 얘기해, 이렇게 해서 서너 명 더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입금을 한 걸 보니 마약을 산 게 맞는 것 같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이름이 나와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먼저 자료 수집할 시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찾아볼 수 있고, 이 사람의 통신 자료를 통해서 위치 정보도 수색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고 하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부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얘가 지금 이 사람이 마약 먹고 날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변 모발 검사로 확인을 합니다. 소변이 없으면 사실 투약은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약을 먹고 자기가 막 날뛰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면 소변 검사하면 보통 양성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매일같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갑자기 불렀을 때 소변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에서 전화해서 선생님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라고 하면 며칠만 참으면 음성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들은 경우 경찰에서 요새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영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변도 검사할 수 있죠.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묶어놓고 대롱 꽂아서 뽑아냅니다. 이 사람 체포됐는데 소변 양성이 나왔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도 쉽게 발부됩니다. 마약사범이니까요. 그리고 영장이 나오면 이제 갑자기 집에 못 가고 유치장에 있는 상황이 돼요. 유치장에서 열흘 정도 수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감을 가죠. 그리고 구치소로 이감을 갔는데 명찰도 흰색도 아니에요. 약쟁이라고 파란색이야. 나 말고 다른 마약사범들 한 8명, 10명 있는데 들어가서 마약사범들끼리 있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내 핸드폰을 뺏겼고 핸드폰 열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수사받던 거는 투약했다라는 걸로 수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열었더니 음란물 영상이 잔뜩 들어있어. 나 마약 때문에 핸드폰 열었는데 음란물 나왔으니까 음란물로도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압수수색하는 범죄 말고 다른 범죄의 증정이 나타나면 탐색을 중단하고 다시 영장을 받아서 다시 뒤져보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예컨대 소변 모발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현행범 체포가 안 되는데 체포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마약이 발견됐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데려간 거예요. 경찰관이. 경찰서로 데려간 다음에 현행범 체포합니다 라고 수갑을 채운 거죠. 아니, 범죄 현장이 아니라 경찰서로 임의로 데려간 다음에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거가 적법하냐라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이거는 체포가 불법하다. 시간과 장소가 인접한 곳, 최소한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야지 경찰서로 이동을 한 다음에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풀어주고, 심지어 압수물이 마약이죠. 심지어 마약도 돌려줘라 라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게 판사가 미친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맞아요. 피의자가 경찰관이 그냥 시키는 대로, 경찰관이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렇구나, 나한테 맞는 조언을 해주겠구나 라고 하고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언제 불러야 하느냐, 모든 경우에 변호인을 부르는 거는 이 사건 초기일수록 유리합니다. 잡히자마자인 경우가 가장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잡힌 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하루라도 빨리 부르는 게 유리합니다. 잘못한 거 벌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내가 적법하게 처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겠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력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변호사 불러면 뭐 하냐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말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결과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항상 내가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빨리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